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양천구 의회가 이번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선정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 지역 곳곳에서 단풍 축제가 펼쳐집니다. 은평에서는 북한산성 단풍 축제가, 양천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가을 소풍이 열립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외출 시 전기레인지 같은 전열기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지역 침수 피해 방지 시설 설치율이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정감사로 연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국감은 1년에 한 번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정부 견제와 정책 검증을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보니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방의회에서는 구청 등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 양천구에서는 행감이 열리지 않거나 허술하게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취재 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심다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천구회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천구에는 지난주 금요일인 20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행감, 피감 기관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는데요.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결국 자동 산회됐습니다. 쟁점은 신월 이동 주민센터를 감사 대상에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대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서 올해는 목 1동과 신월 2동, 신월 4동, 신정 1동이 순서인데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신월 2동이 아닌 신정 4동으로 선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논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목 1동과 신월 4동, 신정 4동 주민센터를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 인터뷰 통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 동을 행감을 가졌는데 여당 의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다수의 5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감 장소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 신정동, 신월동 뭐 이렇게 해서 한 군데씩 이렇게 그동안 정해서 하게 됩니다. 신정 4동을 선택했다고 그걸 왜 신월 이동을 안 해줬다고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18개 모든 동주민센터를 한 해 다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신월 이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냐 마냐 여부로 이렇게까지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이모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때문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단독으로 좀 보도한 내용인데요. 좀 내용을 보면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이모견 의원이 지역구 주민센터와 구의회 직원들에게 샤인머스켓 상자를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좀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이 좀 사안이다 보니 감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월 이동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안 때문이라면 이제 같은 지역구로 친정 4동을 좀 선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곳을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내막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저희가 취재진들이 좀 통화를 해봤는데 무소속으로 지금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모견 의원을 사실상 민주당이 좀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신월 이동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기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당에서 지금 이모견 의원의 지역구를 좀 길들이기를 해서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양측의 내용을 들어보니 결국은 정쟁인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민생이 빠져 있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되면 행감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일단은 양천구의회가 결정한 사항대로 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차 자료를 받기로 한 상황인데요. 원활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추가로 또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파행으로 행감 계획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양천구의회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올해 행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하면 행감이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허술하게 열리는 건데요. 의원들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전문가 인터뷰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이 정확히 됐는지 거기에 또 부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갖다가 명확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부정적인 일을 갖다 많이 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구의원들이 그걸 왜 뽑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거 아닌가요? 네, 사실 지난해 원구성 때부터 정쟁을 좀 지속해오는 모습을 보인 양천구 의회였는데 지금이라도 좀 민생을 챙기고 자신의 할 일, 책무를 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은평구 북한산성 입구에서 북한산성 단풍 축제가 개최됩니다. 은평구는 북한산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과 함께 단풍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축제는 28일부터 이틀간 북한산성 입구에서 열립니다. 북한산성 단풍 요가, 거리 공연, 북한산성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양천구의 공원에서 책과 반려동물 등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행사도 개최됩니다. 양천구는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 양천, 파리, 너문들 공원에서 가을 힐링파크 데이를 개최합니다. 우선 책과 함께하는 가을 소풍을 주제로 한 양천공원 행사에서는 팝업북 만들기와 책 표지 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파리공원에서는 사진 전시회와 안전교육, 상담소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너문들 공원을 방문하면 도자기 공예와 전통놀이 체험, 풍선 공예 마술쇼 등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은평구 대조동에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에 김지수 소방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방사님, 먼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났다고 하던데 당시 출동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재가 난 곳 위층인 3층 거주자분께서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건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관이 도착하여 화재가 난 세대 현관을 강제 개방하여 진입하였고요. 도착한 후 약 14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아내었습니다. 화재는 주방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려묘에 의해 전기레인지 일종인 하이라이트가 작동해서 위에 놓여있던 재활용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또 인명피해는 없었고 반려묘 4마리 또한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여 보호자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재로 인근 거주민 12명이 대피하였고 소방서 추산 약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이루어졌던 점을 미뤄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반려묘의 경우에는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싱크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터치식 전기 레인지의 조작부를 건드려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려묘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털, 배설물 그것들이 콘센트에 유입되어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이 전선을 훼손해 합선이나 단선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유형과 사고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그럼 이 반려묘에 의한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묘를 홀로 두고 외출할 때는 전기 레인지에 플러그를 뽑거나 보호 덮개로 조작 버튼을 누를 수 없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에 작동 잠금 기능이 있거나 전기 차단 장치가 있는 기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 기르는 가정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김지수 소방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침수 피해 방지 시설 설치율이 올해 목표 대비 7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에게 제출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올해 설치 대상 24,712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된 곳은 16,498건으로 66.8%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까지의 설치율은 29.1%로 30%에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18.8%로 가장 저조했고 동대문구와 용산구, 양천구와 강서구 등 7개의 자치구가 50%를 밑돌았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서 최근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까지 시작됐습니다. 네,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케이블TV 공동기획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SK브로드밴드 박희봉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소멸 저위험 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위기 단계를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모든 지역사회의 기능 같은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은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 소멸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현 정부가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5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을 토대로 교육개혁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 성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산업의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청년들과 맞아 들어가는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시책을 좀 많이 해왔고요.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도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자. 지역 미디어를 활용해 소멸을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축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이 지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대거 좀 발굴해서 이분들의 사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준다면은 제2, 제3의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나. 전국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열린 지역 소멸을 막아라 토론회. 지역 소멸 위기의 현 주소와 실태, 원인 분석과 대안 정책까지 9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8일 밤 10시에 케이블 TV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BTV 뉴스 그런 경고성 박시국입니다. 멘트